안녕하세요, 엘카맨입니다. 다반 작성 요령을 알고 싶은 분들은 기술사 브이로그를, 서브노트를 전체로 보고 싶은 분들은 티스토리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기술사가 될 당신과 함께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IPS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저번 시간에 제가 이야기했던 스트러트 공법 중에 스트러트가 이제 경관이 50m 이상은 쓸 수가 없어서 신공법으로 이제 합성 버팀보라든가 PPS 이런 것들을 쓴다고 했는데, 지금 보고 계시는 게 이제 합성 버팀보예요. 그러니까 각 파이프 4개를 저렇게 조합해서 만든 건데, 저렇게 하게 되면 이제 일반 H빔에 비해서 좌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유리하기 때문에 간격을 넓힐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흙막이 사이에 경관 자체가 100m가 넘어도 저게 시공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과, 지금 여기 보시고 있는 요게 이제 PPS입니다. 그러니까 H빔을 쓰면 일반적으로 말하는 스트러트,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같은 이제 사각형 각파이프로 쓰면 합성 버팀보, 원형의 파이프를 쓴다 그러면 PPS. 그러니까 공법은 그냥 스트러트 공법인데 무엇을 쓰느냐에 따라서 공법 종류가 달라진다라는 거고요.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얘는 자재만 다를 뿐이지 스트러트 공법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걸 쓰게 되면 밑에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포스트 파일을 넓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 저번 시간에 했던 그 스트러트 일반 공법에 비해서 내부 공간이 넓어서 작업하기는 좋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넘어가면 이게 이제 오늘 하려고 하는 이제 그 IPS 공법입니다. IPS 공법은 이제 스트러트처럼 전체 다가 지지가 되는 게 아니라 PC 강선으로 당겨 가지고 포스트 파일이 엄청나게 넓게 시공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공간이 이렇게 엄청 넓게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간에 저렇게 이제 PC 쪽으로 이제 강선이 지나가다 보니까 현장에서 이게 관리가 잘못되면 안정성에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기술적으로는 좀 필요하다라는 거가 좀 중요하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IPS 공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흙막이 띠장에 PC 강선으로 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한다 라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어스안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너의 땅에 찔러 가지고 이제 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하잖아요. 얘는 찌르는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이제 그 띠장에다가 PC 강선을 걸어서 그걸 땡김으로 인해서 물어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림은 제가 이제 쫄라맨처럼 그려놨는데 이제 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그림을 그리고 이렇게 그림 노트 하나 따로 만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IPS가 나오면 저는 그냥 그림을 이렇게 그리겠다라고 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림을 나중에 이제 실제로 시험장에서 그림 그리실 때 자기가 빨리 못 그리는 그림은 그려 놓으셔 봐야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그림 하나 그리는데 막 2분씩 3분씩 걸리면 시험 치는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내용을 알 수 있는데 자기가 그릴 수 있는 수준으로 이렇게 하나를 그려놓고 IPS가 나오면 무조건 이렇게 그리겠다, 이런 개념으로 하나를 그려놓으면 좋고요. 자, 프로세서는 이제 뭐 도면 검토라든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포스트 파일을 박는 것까지 똑같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띠장을 시공을 하는데 요 오른쪽에 보시면 보궐이라는 걸 하고 장경관 띠장을 설치를 하고, 단경관 띠장을 설치를 하고 장경관 띠장을 설치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띠장을 설치를 한 다음에 코너 스트러트 설치하고 중앙 스트러트 설치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스트러트에 가압을 하고 PC 강선을 인장을 하고 나면 IPS가 완성이 돼요. 그러니까 이걸 조금 더 뭐 자세하게 좀 보고 싶으면 제가 뭐 건축하시는 분들 제가 여러 번 강조드렸지만 그 건축 시공 지침 있죠. 건설 시공 지침인가요? 예, 그 책에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 그걸 한 번 더 보시면 좋고요.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이거예요. 무엇이 나오든 간에 제가 비교표 말씀드렸잖아요. IPS와 스트러트의 비교표는 꼭 하나 그려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이제 스트러트에도 쓸 수가 있고 IPS에도 쓸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걸 굳이 외울 필요가 없는 게 IPS의 장점과 이런 것들을 떠올려 보시면 돼요. 제일 IPS를 왜 쓰느냐? 공간 확보. 스트러트의 최대 단점이 내부 공간이 너무 협소해서 백호라든가 이런 거 작업하는데 너무 걸리적거린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IPS는 이렇게 이제 공간 확보가 유리하고 시공성도 유리하고 안전성도 프리스트레스가 도입되니까 유리하고 작업 간섭도 본 구조물의 간섭이 안 되니까 유리하고 경제성도 가스시설 비용이 30% 이상 절감이 되니까 유리하고. 아, 이렇게 보면 이 IPS가 다 유리하거든요, 스트러트보다. 그러면 무조건 IPS를 쓰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이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IPS는 말 그대로 대지 형상에 따라서 쓸 수 있는 곳과 못 쓰는 곳이 있습니다. 보통 보면 어느 정도 대칭이 되는 곳에서만 쓸 수가 있어요. 왜냐면 저게 프리스트레스를 양쪽으로 잡아서 도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특정 구간 내에서 움직여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하는 스트러트는 조닝을 여러 개를 나누게 되면 그냥 조닝별로 그냥 털어버리면 되는데, 얘는 그 프리스트레스가 도입되는 그 구간 내에서는 타설을 할 때 조닝을 나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좌우 대칭이 안 되고 형상이 너무 복잡하면 이 프리스트레스로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쓰고 싶다고 쓸 수 있는 게 아니다. 공간에 제약이 있다. 이런 것들을 조금 이제 알아두시면 좋고요. 포스트 파일이 없어서 습하기 공간 이제 확보에 유리하고, 스트러트를 대게 되면 이제 이 슬라브가 뽕뽕뽕뽕 뚫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포스트 파일이 적다 보니까 오프닝이 적어서 방수에도 유리합니다. 그런데 단지 이제 스트러트는 보통 이제 그냥 철골을 갖고 와서 설치만 하면 되는데, 이건 공장에서 제작해 와야 된다는 거. 근데 이게 오제작이 됐을 때 대처가 약간 힘들다는 거. 요런 것들이 이제 장단이 될 수가 있고요. 자, 기본적으로 굴착폭이, 여기 보면 적용 범위가 있는데, 굴착폭이 넓을 경우에 버팀보 시공이 곤란할 경우, 그러니까 굴착폭이 너무 넓어서 스트러트를 시공하기가 어려운 경우에 이걸 쓰면 좋아요. 그리고 어스안카를 적용하고 싶은데 뭐 인접 건물이 걸린다거나 지하수에 영향이 있다거나 이런 부분에도 IPS를 쓰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시공수 이상은 이제 뭐 변이 측량을 철저히 하라든가, 뭐 조닝이 간섭되지 않게 하라든가, 포스트 파일 설치 후에 띠장 간섭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은 그냥 이제 뭐 일반적인 내용이니까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경관에 맞게 시공을 하는데 단일식 띠장은 단경관용으로 8에서 21m 정도에 사용이 되고요. 조립식 띠장은 장경관용으로 22에서 50m 정도에 시공이 됩니다. 자, 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흙막이의 마지막에 이제 소일 레일링이 있는데, 소일 레일링은 솔직히 흙막이 공법이라고 보기는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건축 현장에서는 별로 보기가 힘들거든요. 그 대신에 혹시나 이제 문제가 나올 경우에는 어스안카하고 이런 비교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아요. 예를 들어서 어스안카는 PC 강선을 삽입해서 이제 프리스트레스를 도입을 하는데, 얘는 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하지 않고 소일 레일링은 철근을 쓴다. 그리고 주로 이제 어스안카는 흙막이를 지지하는 데 쓰는데, 소일 레일링은 그냥 사면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쓴다. 그리고 집안 조건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크게 어스안카는 큰 제약은 없다. 왜냐면 깊게 찌르면 되니까요. 근데 이제 소일 레일링은 이제 요런 사질토가 권장된다라는 게 있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 소일 레일링을 보면 프리스트레스의 도입이 없이 철근을 삽입을 하고 그라우팅을 해서 집안의 사면을 보강하는 공법입니다. 그러니까 흙막이를 지지하는 공법이라기보다는 이제 집안의 사면을 보강하는 공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시공도는 이제 어떤 면이 있으면 거기에 철근을 찔러 넣어서 이런 식으로 철판을 대고 너트 대서 쇼크리트 와이어메시에서 마무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시공 순서 같은 경우에는 시공 부위를 굴착을 해요. 그 다음에 1차 쇼크리트를 칩니다. 그리고 소일 레일링을 천공을 하고 난 다음에 철근을 삽입을 해요. 그리고 와이어 메쉬를 시공을 해요. 그 다음에 2차 쇼크리트를 쳐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현장에서 이거를 보면 락볼트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CIP를 이제 한다. 그럼 H 파일 토르판을 한다. 라고 했을 때, 어느 정도 갔는데 이게 암이 나와요.
암이 나오면 굳이 이제 CIP에 있는 그 철근만 공이라고 하는 그 철근 들어가는 그 부분, 그걸 암을 다 깨가면서 밑에까지 내려가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암을 만났어요. 암을 만나게 되면 그 부분까지 CIP가 들어가고 그 밑에는 뭘 하느냐? 쇼크리트를 합니다. 그러니까 쇼크리트를 하는데 만약에 이제 뭐 락볼트를 하느냐, 이제 이 소일 레일링을 하느냐. 근데 소일 레일링을 거기다 쓰진 않겠지만, 그러니까 요런 형태로 그냥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랑 유사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왜냐면 건축에서 이걸 볼 일이 별로 없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이거 주로 이제 볼 때 그 도로에 이제 가다 보면 그 어디입니까? 그 옆에 산 같은 경우에 절토면 거기에 이제 그 찔러 놓은 거 있잖아요. 그럴 때나 이제 볼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이제 공법 특징은 지반 자립 높이는 1m 이상. 그 다음에 이제 지반 강도가 필요하다라는 것과, 장점은 이제 지반을 벽체로 사용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소음과 진동이 적어서 근접 시공이 가능하다. 단점은 프리스트레스가 없어서 변형이 수반된다. 그냥 뭐 이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탑다운. 이거 진짜 할 말이 많은데. 자, 그러면 탑다운은 이제 다음 시간부터 다시 진행.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기술사가 될 당신과 함께합니다.